뉴스를 만들어내는 뉴스, 이슈를 끌고 가는 이슈. 아침을 여는 정통 아침 시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뜨거웠던 정치권의 이슈는 아마도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이 아니었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제1야당의 연설이었으니까요. 여당의 입장이 좀 어땠는지 뭐 많은 말씀 하셨겠지만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김 의원님. 저는 솔직히 이걸 뭐 평가할 가치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뭐 내용도 없고, 제1 야당의 원내대표로서의 발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품격도 없고, 그래서 솔직히 좀 평가할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고요. 대표연설 끝나고 나면 그 각 당 대표들의 그 연설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많은 토론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그러는데, 지나고 보면 지금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 연설하신 다음에 우리 국민들, 그리고 또 뭐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인데 남아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 대표 연설한 내용들. 그러니까 이제 특정 발언, 문제 발언만 유일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자유한국당 또 나경원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을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국민들한테 바라볼 때,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저게 정말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할 수 있는 그런 연설인가. 네네. 우리 이제 홍영표 대표님께서는 그게 무슨 연설이냐 이렇게 좀 과격한 발언도 하셨는데, 저는 원내대표 연설이라는 건 뭐 어떤 그 제가 기사를 보니까 그 대표 연설은 전당대회 연설이 아니다. 예. 뭐 이런 말씀도 하셨던데, 우리 국민들한테 던지는 메시지거든요. 네네. 국민들한테 어떤 비전을 줘야 되고요.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그런 메시지인데,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나경원 대표의 연설은 저는 뭐 평가할 가치가 별로 없다, 이렇게 같은 생각합니다. 야당 입장에서 어떻게 들으셨어요, 의원님? 저는 뭐 그 내용은 좀 차치하고서라도 사실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그 정당에 주어진 시간입니다. 예, 40분 동안 적어도 주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 김병관 의원님 말씀처럼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본인들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예. 그 평가는 국민들이 하는 것이지, 네네, 그 자체를 못하도록 막아서는 것은 저는 그것도 오히려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다. 네네. 저는 한 번도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내용적 측면에서도 저는 뭐 그 전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깊이 있게 고민해 보지는 않았지만, 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그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 나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그것을 그런 정도의 뭐 발언을 국회에서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할 수 없느냐? 예.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연설 자체를 무조건 고함을 지르면서 막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라고 보면 저는 또 거기엔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네. 예, 그것은 재갈을 물리는 것이고, 예, 또 국회에서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본인의 이야기를 하고 그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또 국민들을 통해서 심판받는 것이거든요. 뭐 연장선상이 있다고 보는데 저는 조금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저도 그 연설문 작성 과정에 관여도 하고 윤독회도 참가를 했는데, 국민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랐던 데면 우리 올 부동산 공시지가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조시의 부담을 과감하게 줄이자, 또 그 대북 특사를 보내서 굴절 없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한민국의 목소리를, 네네, 평양 지도자에게 직접 전하겠다. 그리고 통일 정책, 대북 정책 일관되어 있는 이런 정책 제안의 염두를 7가지 정책 제안을 했는데 이것이 관심이 집중될 줄 알았는데, 예, 이거 다 나왔던 거, 이걸 청와대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냐 블룸버그 통신을 인용해서 이런 말 안 듣도록 좀 해달라. 이것이 이렇게 이슈가 될 줄 저희도 몰라.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것을 대통령 모욕죄다 해서 오히려 그걸 키웠거든요. 다른, 네네, 우리들의 좋은 소소한 정책 대안들 묻히게 한 부분에 대해서 좀 민주당 지도부가 좀 이성을 잃은 대응, 네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야당 원내대표 우리가 114석이면은 20만씩 대표성을 가지면 2천만 국민의 목소리를 대신한 거예요. 예. 그냥 2천만 국민이 이렇게 생각하구나 이렇게 들어주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민주당이
대통령에게 과잉 충성하는 모습 이런 부분이 오히려 우리가 어렵게 준비한 우리 정말 회의를 많이 준비했던 정책 대안 부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떨어뜨려서 저희들 더 아쉽게 생각합니다. 어제 반민특위 발언도 보면은 그 연장선상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크릭 행보가 좀 너무 좀 치우친 거 아니냐라는 지적입니다. 그건 틀렸죠. 좌로 많이 가니까 우리가 우로 보이는 거지. 네네. 민주당이 너무 좌로 가 있어요. 그 언론이 안 움직이는데 오히려 좌쪽으로 가니까. 언론이 그걸 정명을 안 하고 자꾸 우리가 우로 갔다 그러는데 좌로 너무 가니까 우리가 가운데서 있는데 우리가 우쪽으로 가 있는 거죠. 김 의원님 그럼 좌로 가신 건가요? 이 부분은 제가 반박을 좀 해야 되는데요. 그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에 대한 과잉 충성이 아니고 사실은 저희들이 보는 거는 국민들에 대한 충성입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바라볼 때 이걸 어떻게 볼지 그리고 백순주 의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실 야당의 대표 연설을 하게 되면 어떤 정부에 대한 쓴소리도 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그런 자리인데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국민들이나 저희 의원들한테 전혀 남아있지 않거든요. 그거를 뭐 여당 내지는 다른 야당에서 그렇게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연설 내용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지금 그리고 또 해외 언론에서 나왔던 거를 인용한 거다. 예. 근데 그래도 제1야당의 원내대표면 해외 언론에 나왔던 걸 무비판적으로 받아서 그걸 자기의 목소리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온당하냐. 이런 얘기를 당연히 할 수 있고요. 네네. 저도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적절한 말인지 모르겠는데 방송에서 저는 대한민국의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아베 수석 대변인의 이란 말을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예. 인터넷상에서는 아베라는 용어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당연히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국회의원으로서 품격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냥 동네에서 친구들끼리 만나서 술 한잔 걸치고 할 수 있는 그런 얘기죠. 근데 이게 대표 연설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는 아니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나경원 대표가 어떻게 보면 이제 보수력 결집을 목표로 한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부 효과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그런 갈라치기 정치가 아닌 더 큰 그림을 두고 정치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내용에 대한 평가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제도라는 것이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국민들이 보고 판단할 것인데 그거 자체를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부적절하든 안 하든지 간에 그런데 그것을 물리적으로 고함을 지르고 그 행위 자체를 못하게 안 된다는 거죠. 하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나경원이라는 사람만 더 띄워준 꼴이 됐는데 굳이 왜 그렇게 하면서 저희 제3정당으로서 바른미래당은 앉아있기가 민망할 정도로 박지원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경원 의원을 민주당이 용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예. 근데 제가 좀 의아한 것은 바른미래당의 그 김관영 원내대표 연설 내용에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청와대가 민주당과 내각을 꼭두각시로 만들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반응이 없어요. 예. 제가 들으면 더 그것이 민주당 지도자로서는 꼭두각시 정당 이 얼마나 듣기 싫어요. 거기에 대한 일체 반응이 없어요. 청와대가 민주당과 내각을 꼭두각시로 만들고 있다. 여기에서 개탄한다는 이런 메시지가 있었는데 민주당이 꼭두각시 이야기 듣고 가만히 있다가 대통령에 대한 얘기 나오니까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한 것을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일관성이 없다. 네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좀 이성을 빨리 찾았으면 좋겠다. 꼭두각시는 그렇게 자극적인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김 의원님? 그런가 봐요. 제가 꼭두각시 발언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습니다만. 네네. 저는 그거하고는 좀 다른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특정인을 또 비판을 한 부분이고요. 예. 저는 이제 김관영 대표의 대표 연설은 사실은 저도 동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상당 부분 동의가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쓴소리를 그러니까 저희가 귀담아 들어야 될 쓴소리들도 많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발전적인 대안들을 좀 제시를 하셨기 때문에 사실 김관영 대표 연설 끝난 다음에는 저희들이 다 박수를 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가 들어야 될 목소리라고 생각을 해서 박수를 쳤었고요. 작년에 이제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연설을 하실 때도 문제적 발언들이 있었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출산 주도 성장이냐 이런 식으로 좀 비판도 하긴 했었지만 네네. 우리 사회가 그래도 한 번쯤 고민해봐야 될 목소리들, 메시지들이 있었다고 저는 평가를 하거든요. 예. 이제 하지만 이번 그 나경원 대표의 대표 연설은 저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정말 정당 연설에서나 전당대회에서나 나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메시지였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오신환 총장님, 오신환 의원님 말씀처럼 이거에 대한 최종 판단은 결국 국민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만 저희가 그날 나경원 대표 연설하실 때 얘기했던 건 저희가 막자라는 게 아니고 그건 부적절한 표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국회에서 연설을 하든 뭐 상임위를 하든 좀 과도한 발언이 나오면 사과를 하고 사과하고 계속 해라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날도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과를 한 다음에 하라는 의미. 아니 이제 그날 그게 민주당 의원님들만 듣고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거기는 정의당, 바른미래당 또 무소속 민주평화당 다 듣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모두 일어나서 다 그거를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듣기 싫으면 일정 정도 하다가 나가야죠. 듣기 싫으면 나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전날 그 더 충격적인 건 저는 뭐 초선 의원입니다. 초선 의원인데 그 정당 대표 연설하는데 의장석 그 상단까지 막 올라가서 그 제지하려는 이런 모습들은 정말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그 정당 대표 연설하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그 항의한다고 하지만 그 연단이 의장이 앉은 의자 그거기까지 올라가서 막 약간 그 국민들 보기 참 부끄러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함께 올라가셨잖아요. 나중에 그냥 아예 올라가지 마시죠. 같이 올라가셨어요. 같이 올라갔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상 말이죠. 저기 세 분께 한 약 20초 정도씩 마무리 좀 발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사태가 지금 윤리제소의 그 맞제소까지 이어지면서 국회가 파행으로 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으신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 국회 정상화를 위한 세 분 의원님들의 한 20초 발언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 의원님 먼저 좀 해주시죠. 예. 저는 이제 이게 최초에 우리 이제 5당 대표들끼리 합의했던 우리 선거제도 개편에 관해서 1월 달까지 이제 처리하겠다라는 이제 사실 그 합의가 있었고 그 합의가 불발되면서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사태가 온 거기 때문에 우리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조금 더 우리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런 선거제도 개혁, 또 검찰 개혁, 또 여러 가지 개혁 방안들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우리 다시 이제 국회가 정상화되고 좀 합의제 기구로서의 국회가 좀 빨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견님. 예, 대통령의 선거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관수법처럼 합의한 그 선거법 처리가 엿가락처럼 엿장사처럼 바꾸어치기로 또 끼워넣기로 처리된 걸 막아야 됩니다. 이거 민주주의 하나의 새로운 경쟁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빨리 민주당이 또 이성을 해서 국민이 원하는 방대로 이때까지 간수법처 지켜온 대로 선거법 분야만큼은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도록 이성을 찾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 의원님. 제가 국회에 들어온 지 뭐 오래진 않지만 정말 바깥에서는 그렇게 점잖은 분들이 국회만 들어가면 그렇게 싸우는 모습들을 보고 참 안타까웠거든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그 시스템 제도에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선거제도,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를 주장하는 것이고 그것이 받아들여졌을 때는 단순히 지금 좀 어렵더라도 저는 이제 정치에 대한 새로운 변화 그 속에서 국민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확신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병관, 백승주, 오신환 세 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